그 중에서 한 2, 30분 중에서 한두 개씩 낙찰을 받고 4개월 동안에 그걸 팔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분들이 한 2, 30분 정도쯤 되고, 그러니까 4개월 안에 하나 낙찰을 받고 그걸 팔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하시면 되고, 그 중에 나머지 한 4, 50분 정도는 낙찰을 받으면서 팔으면서 연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강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실은 4개월이 지났는데도 낙찰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아직 제가 알기로는 한 2, 30여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100몇십만 원 중에 1년 동안 한 것 중에서 낙찰을 잘 못 받아가지고 그 잔금 내는 것을 포기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분은 아직까지 팔지를 못한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리고 두 분이 이제 실패를 했다고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 그 실패한 것 중에 하나는 보면은 토지 건물 지분으로 4분의 1 지분으로 나왔거든요. 강제 경매로 500만 원 때문에 낙찰을 받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500만 원이고 강제 경매이기 때문에 500만 원 갚아서 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갔는데, 막상 낙찰을 받고 현장에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과 협상을 하려고 가봤더니 식구 전부 다가 약간 좀 이렇게 정신박약의 식구들이 모여서 살고 있고, 왜 그 집으로 왔냐 했더니 다른 집에서 아주 어려운 집에서 살고 있다. 그 땅이 수용되는 바람에 그쪽 택지로 옮겨줘서 지금 새로 지어져서 옮겨왔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도저히 그 정신박약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할 수도 없고 협상을 할 수도 없다 보니까,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0만 원 정도를 제가 잔금 내는 걸 포기하신 분이 우리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영에 이제 낙찰을 받은 것이 있는데, 막상 제가 그 문을 잠고 나서 가보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그 현장 답사 가면서 한번 가봤더니, 문을 따고 들어가 봤더니 쓰레기가 산터름처럼 쌓여. 온 집안에 다. 그래갖고 그 쓰레기만 치워내는데 한 3차례 있잖아요. 그만 치워냈는데도. 그리고 집 자체를 엄청나게 그 내부 자체가 쓰지 못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서 그걸 수리해서 팔자니 문제가 있고, 그냥 팔자니 조금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팔아야 되냐. 두 건에 대한 것은 지금 조금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이 낙찰을 받은 것은 대부분 다 화질이 적으느냐 많느냐의 차이는 있었고, 시간이 빠르느냐 조금 더 걸렸느냐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많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만족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저는 100개를 추천을 해서 98개를 성공하고 2개를 실패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 보면, 야, 2%를 실패하고 98%를 성공했으니까 나는 성공한 게 아니냐. 이거는 내 얘기고, 못 팔린 1개를 낙찰받은 사람은 그게 100%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는 2021년도는 맞이해서는 대수강 중에서는 한 번도 그런 실수가 없게끔 더 철두철미하게 노력을 해서 실수가 안 생기는 그런 물건을 이제 고르려고 더 준비를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현장 답사를 많이 다니거든요. 현장 답사를 예전에도 다녔는데, 뭐 요새만 다닌 게 아닌데, 예전에 다닐 때는 사진을 잘 찍을지도 몰랐고 찍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진으로만 찍고 동영상을 안 찍었어요.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동영상 찍은 걸 편집할 줄도 알고 자막도 넣을 줄 알고, 또 오랫동안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동영상 찍는 것도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3월달 정도서부터는 제가 이 동영상 찍는 거를 완전히 연습하고 편집하고 완전히 한다 그러면은, 이 동영상을 찍은 걸 가지고 동영상을 틀어가면서 권리 분석을 해드릴 그런 거를 한번 좀 강의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강생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동안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한 번 해서 자기 돈으로 한 개만 해놓고 좋은 물건이 계속 나오는데 팬들까지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웬만하면 공투를 좀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2021년도에는 제가 정식으로 공투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법인이 지금 이게 일반 법인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 법인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다시 만들고 있는 법인이 일반 법인은 그대로 있던 걸 그대로 가고 NPL 법인을 자본금 5억짜리로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아마 한 달 이내로 아마 그 NPL 법인도 만들어지게끔 되면 NPL로도 공투를 이제 하는 것도 한번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뭘 만들고 있냐면 농업법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의 경우에는 농업법인으로 투자하는 것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개를 가지고 투자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개인으로 투자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법인이 좋고 개인이 좋아. 돈 버는 게 그렇지. 근데 제가 지금 이번에 그 우리 법인으로 낙찰받은 걸 가지고 그 세금을 내보니까 이렇더만 일단 법인으로 낙찰받으면 12%야. 취득세가. 그 다음에 낙찰을 받고 다 정산을 해서 마진이 남는 것에 법인세를 12%를 내도 2억 미만의 이득이 남았을 때. 그 다음에 주택을 가지고 이득이 남았을 때는 별도로 12%를 또 낸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주택을 가지고 하면 일반 마진이 12%고 주택에 대한 마진이 또 12%인 게 24%를 내는 거고 취득세까지 하면 36%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 최대인데 법인세라는 것은 마진에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세도 내고 그다음에 월급도 주고 하면 1년에 내가 어떤 거 한 거를 가지고 돈을 1억을 벌었는데 1년 동안 집세 낸 것이 뭐 3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직원 월급 준 것이 뭐 4천만 원이다. 그럼 7천 빠지면 실질적으로 벌은 건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니? 3천만 원에 얼마? 12%. 3천만 원에 주택이라고 12%.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좀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원가에 있을 때 우리가 취득세를 12%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는 것도 원가에 삽입이 돼요. 마진에 이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물건만 잘 고른다 그러면은 좀 그 법인으로 하는 것이 개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물건을 골라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법인을 이제 만들어서 제가 법인을 만들고 있어서 제가 대표이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주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그 이사진들을 이제 뽑아서 500만 원이든지 이렇게 내서 그분들이 이사진들로 하고 평상시에 관리하신 분들 그분이 500만 원 냈다면 7명이면 3,500만 원 아니? 3,500만 원에서 관리비도 내고 다 하게끔 그분들이 내게끔 하고 관리를 하게끔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추천 물건을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7분 중에서 다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갖고 4분 이상이 이거 투자해도 좋다고 하게끔 되면은 그걸 확인하고 공투에 올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 기본 이사진들이 얼마를 들어가고 나머지 공투는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하고 같이 그 이사진들하고 저하고 낙찰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같이 다 팔아갖고 마진이 나오게끔 되면은 제가 그 팔고 돌아준 데 대한 그 컨설팅 비용으로 제가 순수한 마진의 10%를 제가 갖겠다는 거고 나머지 5%는 거기 이사진들이 수고를 하고 그동안 경비 쓴 거를 그 사람들 그걸로 채우자 이런 얘기예요. 현장 가보기도 하고 밥 먹기도 하고 뭐 탑사도 해야 되고 또 입찰 보러도 가야 되고 협상을 하려면 협상하러도 가야 되고 이런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은 5%를 그걸로 하고 나머지 85%를 가지고 투자자 전원들에게 공평하게 어떻게
나누게끔 되는데 그 나누는 것은 투자 어떤 물건을 이제 우리가 공투를 한다 그러면 그 잔금을 낼 때에 그 투자금을 내게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는 돈을 차입으로 잡고 빌리는 거죠. 법인에서. 갖고 마진을 남는 걸 갖고 공동하게 나눠가지고 이자로 주게끔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그 이자 소득세를 본인이 개인이 이제 뭐 1년에 내가 낙찰을 받아서 뭐 얼마를 투자했더니 3천만 원을 벌었다. 3천만 원을 벌었으면 버는 것이 뭘로 벌게끔 된 거죠? 이자 소득세인데 이자 소득세에 대한 것을 개인이 또 다시 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제가 운영할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7명 중에서 총무도 한두 명 두고 회장도 두고 부회장도 두고 7명이 항상 회의를 하는 걸 회의록을 작성해서 나누어 두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는 그 회의에 참석한들이 다 서명하게끔 하고 일단 서명한 사람들로서는 같이 자기가 투자하게끔 된다 해서 얼마에 어떻게 투자한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지 말고 열심히 어떻게 최선을 다하자. 이런 방향으로 해갖고 법인을 3개를 한번 운영해서 공투하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니,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계획은 사람이 생각을 세우는 건데 신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세운 계획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야, 계획 세운다고 다 되냐? 신이 보기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 계획을 안 세우는 사람이 있는데 계획대로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고 우리가 계획된 것이 잘못됐으면 또 고쳐나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를 분류를 할 생각입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투자 물건 밴드가 있죠. 하나는 공투 밴드를 하나 새로 만들 거예요. 그럼 공투 밴드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4개월 동안 60만 원을 낸 사람 중에서 일단 4개월 동안은 저하고 같이 일반 투자를 한번 해보자. 해본 사람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이종신이가 골라주는 물건도 이해도 하고 내가 그 돈이 얼마큼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투 반대로 옮겨가는 거죠. 그럼 제가 한 달에 이제 지금 4개월 동안 얼마 받죠? 그러면 4개월 지나면 또 얼마 받죠? 그러면 1년이면 얼마를 받죠? 180만 받는데 그렇게 받아서는 공투는 안 될 거기 때문에 4개월이 끝나고 나신 분들은 공투 밴드로 옮겨가게끔 되면 그분들에게는 1년 동안에 100만 원을 받고 공투로 그냥 다 참석할 수 있게끔 하고 공투로 참석하려고 공투로 제가 올리는 물건은 반드시 현장을 가서 탑산해서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다 찍고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권리 분석을 하고 올려놓고 투자하실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강의를 듣고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본인이 결정하게끔 하겠다. 즉 다시 말하면 공투반은 4개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인데 그건 추천 물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연회비로 받아서 공투 물건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추천 물건 따로 있고 공투 물건 따로 있고 두 개로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의 이제 그거를 인원을 제한을 두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추천 물건도 이제 일정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80명에서 100명 선 정도쯤 되면은 더 이상 받지 않고 공투 물건도 반도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이 뭐 일정 이상 되면은 받지 않고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받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사람을 늘리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인원을 많이 늘려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 수령료를 제가 받는 것을 가지고서는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낙찰을 받은 걸 가지고 가능한 한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좀 바꿔가려고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고 저도 이제 좀
그 나이도 좀 있기 때문에 뭐 모든 사람들이 우리 수강생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선물해 주는 게 뭔지 아세요? 홍삼정. 홍삼액은 상당히 많아서 1년 내내 먹어도 돼. 그러니까 나를 보고 네가 건강해야지 나한테 돈 벌었다지 해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강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웬만한 강의는 동영상으로 다 돌리게끔 하고 이제는 추천 물건들은 낙찰 받는 걸로 하고 낙찰 받고 나면은 그 우리 낙찰 받은 그 공투 임원들하고 같이 해결하러 다닐 거야. 그렇게 해서 수익을 좀 놓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공투 안 하고 나 혼자서 개인이 혼자서 하겠다 그러면은 공투방으로 오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투자 현재처럼 투자 물건을 하는 것은 그대로 또 할 거거든요. 그대로 할 예정이니까 본인이 그냥 잘 판단해서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하여튼 계획은 그렇게 잡아서 하고 있어서 이 공투방에는 제가 현장 답사를 가서 이거는 공투를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은 반드시 동영상 촬영을 해서 공투방에 올리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그거는 그 실전 투자 물건을 해주는 걸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 1년에 제가 보면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한 8만 원 꼴 정도 받는 거예요. 8만 원 꼴 정도 받는 건데 제가 이 공투방에 올리는 물건은 제가 전부 다 100% 현장 답사를 가보는 것이 조건이고 그 다음에 낙찰을 받으면 뒤처리하는 것도 제가 거의 같이 참석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를 제가 그 수익이 그러니까 대지자가 움직일 수가 있는 경비가 좀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달을 내가 움직이려고 할 때 기본 경비가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만 들어간다면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 그러면 구정을 지나고 그 내년 3월 달서부터는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 중이고 그 안에 제가 동영상 찍는 거나 그다음에 편집하는 거나 이런 걸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뭐 저한테 직접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편집해 놓은 동영상 올려놓은 것만 봐도 이 물건이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까지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도 제가 동영상 찍고 편집하면서도 이렇게 느끼는 게 내가 이걸 좀 더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좀 고쳐나가고 있는데 그 한 몇 달 전보다는 지금 제가 보면 확실히 제가 찍는 것도 편집하는 실력도 좀 늘었는데 한 2개월만 더 하게끔 되면 더 실력 좀 더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중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보면은 그 2월 달서부터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 날은 현장 답사를 같이 다니는 걸로. 이 현장 답사 예전에 현장 답사는 제가 미리 다 가서 조사해보고 거기만 갔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한 번도 나도 가보지 않은 물건을 골라갖고 처음서부터 옆집 가서 물어보고 이장한테 물어보고 동해 가서 물어보고 건축가 가서 물어보고 하는 걸 전부 다 같이 하는 그런 그 현장 답사를 이제 하려고 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제주도도 상당히 그 투자 물건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제주도 물건을 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그 두 번째, 네 번째 짝수 그 첫 번째 그 금요일 날 갔다가 토요일 날 오는 걸로 이제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번 만약의 경우에 2월 초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둘째 주나 세 번째 주로 바꿔서라도 한번 제주도를 한번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코로나만 큰 문제가 아니라면 그런 생각도 가고 코로나만 큰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하고 같이 현장 답사를 가서 현장 답사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야지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좀 같이
한 그런 과정도 늘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진 제 얘기는 뭐냐면 정규 과정은 가능한 한 동영상으로 돌리겠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투자와 가서 현장 조사하는 거와 낙찰받고 뒷처리하는 거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 이런 얘기고 그 명수도 그 뭐 들어오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그 명수 이상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이상 넘으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저희가 보면 수강생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3월 달서부터는 수강생을 딱 받지 않고 그냥 현재에 이제 등록 안 하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채우고 그 빠져나가는 사람이 없으면은 다 채우지 않고 그냥 가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돈 내는 것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두 개가 되는데 하나는 추천 물건 강의를 듣는 것이 하나고 하나는 저기 공투 물건 하는데 저기 회비를 내는 겁니다. 회비를 낸 사람에게만 제가 공투 물건을 설명해주고 추천해주고 낙찰받고 같이 해결해주고 그러는데 공투반에서 이제 그 법인마다 그 이사진들을 한 7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집행하고 낙찰을 받고 뒤처리하고 하는 것을 이제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계획은 누가 세운다 그랬죠? 행위 보기에는 그 계획이 우습다, 우습다. 우습지만은 열심히 노력하면 또 그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 신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제가 그 무모한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사실 보면은 제가 이 한 20여 년 동안을 추천 물건을 강의를 했는데 그동안에 공투한 적이 있겠어요? 있었지만은 한 번에 걸쳐서 해보게끔 되면 잘 안 되는 것이 있고 잘못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상당히 이렇게 이거 좀 당분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서 다 절제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끔 되면 큰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걸 방법을 제 나름대로 이제 만들고 틀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추천 물건을 추천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잘 듣고 뒤에서 검토를 하고 내가 실수를 하지 않게끔 하고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검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한 2년 전서부터 우리 들어오신 분들이 공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뭐냐면 내가 추천 물건 하면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 내가 추천 물건 하는 걸 자기네들끼리 다 일을 해요. 그 경험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처음에 한 1년 동안은 맨날 같이 떨어지고 뭐 잘못하고 그러더니 한 1년 지나고 나서부터 가격도 장하게 쓰고 입찰에 들어가게끔 되면 돈이 나와. 이번에도 정말 구리 거 하나 그 2억 3천인가 주고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 토지 전체 내가 건물 일부 했는데 건물 일부 한 것을 500만 원 주고 맞춰 샀어요. 그리고 2억 3,800인가 해서 500만 원 주고 사고 2억 3천, 그러니까 2억 4천 얼마가 됐는데 바로 지금 한 6개월 만에 파는 것이 3억 얼마를 받아서 그 이제 제 법인 갖고 샀거든요. 그래갖고 나보고 이제 뭐 얼마나 하라고 그래. 내가 그 마진이 얼마나 남은지도 모르는데 혹시 법인세를 얼마나 뛰냐 했더니 뭐 얼마 남긴 남았어? 별로 안 남았어. 별로 안 남은 게 얼마인데 했더니 1억 1,400 남았으라고 그랬더래. 1억 1,400 남았는데 별로 안 남았대. 그럴 정도로 된다? 실력이 있고 한 1년만 지나면 내가 추천해준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가격도 정확하게 쓰는데 사실 1년 동안 맨날 가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정확하게 찍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정도로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신 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지금 뭐 하게끔 되면 한 1년, 2년, 3, 4년 지나신 분들 몇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같이 이사진들로 해서 제가 추천하는 물건들을 그분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고 가격도 얼마 쓰면 얼마가 남겠다는 것도 검토해보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단독 공차를 했다고 해서 가격 쓴 걸 후회하지 말고 내가 1,000만 원 차이로 떨어졌다고 해도 가격 후회하지 말자. 그러니까 가격을 얼마에 써서 낙찰을 받느냐고 가격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어때요? 경매 고수입니다. 높게 써서 낙찰을 받지 못할 것이 없고 욕심을 내서 낮게 써갖고 어떻게 낙찰을 못 받는 거예요. 낙찰을 받으면서 마진이 남는 가격이 얼마냐. 그 가격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좀 자신이 생겨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먹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3개입니다. 일반 법인, MPL, 농업법인 이렇게 3개에서 각 법인마다 그 이사진들을 5명에서 7명씩 모여서 저는 주주가 없이 그냥 허울만 대표이사 먹고 나머지들 한 그 7명에서 주식을 가지고 그 7명에서 결정을 하고 그 주식을 안 가지신 분들은 그 주식을 가지신 분들이 투자 물건을 결정하면 나도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는 것을 그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안 사장님 어떻게 되는 거세요? 그건 또 좋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건 좋다고 생각하는 말고 우리 나사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500 정도. 아니, 그러니까 그 이사진들이 500을 내는지 700을 내는지는 회장은 뭐 700을 내고 부회장은 600 내고 일반적인 이사는 500 내는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이사진들로 해서 자본금으로 설정을 해갖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분들이 전적으로 하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을 마진의 5%를 회사를 운영하는 비용을 띄워주게끔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그 운영진이 아닌 사람들도 투자를 하겠다고 받아준다. 받아주고 그 사람들에게는 이자 소득으로 들었다 마진에서 띄워주게끔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 계획이 그렇다는 얘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저기 투자 물건에 지금 보면 한 27명인가 128명이 되는데 제가 보면 그거를 100명으로 줄이려고 그래요. 더 이상 받지 않고 줄이려고 그러고 지금 우리 공투 밴드 제가 말하면 동영상 밴드가 한 650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회비 내는 사람들로 해가지고 한 80명에서 100명으로 된다 출연내려고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는 있으면서 저기 회비를 내고 공투를 내가 1년 동안에 몇 개를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을 출연내서 약 100명을 양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공투 밴드와 일반 그 투자 물건으로 해갖고 이끌어 나가고 거기서 그 빠져나가서 사람이 자리가 있을 때는 채우고 자리가 없을 때는 더 채우지 않고 지금 120몇 명이 있는 것은 그 3월 달까지 줄지 않으면은 더 이상 이제는 그 수강생을 받지 않고 줄여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받아봐야 제가 그분들에게 돈을 벌 수 있게끔 물건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이걸 한계를 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얘기는 여기까지 끝내고 정식으로 이제 강의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르는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건데, 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여기서 수강을 하면서, 충분하게 물건을 볼 줄 알고 뒤처리를 할 줄 알고 난 다음에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질러도 되는 거고 아이들 지르지 말아야 되도록 하는 것이지 조금 전부터 내가 골라줬다고 해서 이종실이가 골라줬으니까 질른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매에서 우리 오늘 오신 분한테 여쭤볼게요. 경매에서 질러서 낙찰 못 받는 거 있어요? 낙찰 받는 게 목적이야? 돈 버는 게 목적이야? 뭐, 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 그런 거 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한 10번 정도 떨어져야지 어느 정도쯤 질려야 된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이 며칠인가요? 오늘 21일인가요? 23일 날 추천 물건 강의가 있는 건 아세요? 네. 그 드디어 제가 오늘 얘기했는데 참 해주시에. 그 오늘 그 추천 물건 그 보게끔 되면은 거기에 저기 뭐야 근데 메일 오늘 다 보내야 되는데. 그 저기 뭐 거기 이쪽에 그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여기에 있어서 그 오늘 메일로 좀 딱 보내주세요. 보면. 그리고 메일 보고 나가고 나면은 메일 보냈다고 문자를 보내야지 그 분들이 봐요. 눈이 와갖고 먼저 주일에 저기 제가 현장 답사를 못 가는 바람에 제가 좀 집에 있으면서 이 썸네일 한 걸 다가 지금 연습을 해갖고 조금 좀 앞으로 그 유튜브 올릴 때 제목이 조금 좋아질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오늘 2016 타경 33153 이게 몇 페이지죠? 226페이지입니다. 이게 실수한 경매의 그 226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이 대표적으로 실수를 했던 것이 제가 여기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내지 못했다. 이것이 이제 실수한 건데, 뭐냐면 경기도 여주시 간천면에 토지 지분 매각인데 2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이거 보면 2분의 1입니다. 이게. 그래갖고 이게 보면 9,500만 원이 시작한 것이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5천 얼마까지 떨어져서 이거를 우리가 4,900까지 떠서 5,200만 원에 우리가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여기 현장을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집이 두 채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 여기에 있는 저 보면 여기에 있는 이쪽 집이 원래 이게 한 집이 이건 집이 제대로 지어져 있는 집이고 여기 있는 이 집은 창고 같은 집이에요. 그랬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로 뭐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면 여기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현황도로가 있는데 이거를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이 왼쪽에 있는 이 집은 거주자가 없고 이 집에는 거주자가 있는데 거주자가 있는 이 집은 빨간 벽 등을 지었는데 집 상태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이것을 낙찰을 받고 건물을 철거해라. 자,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자, 땅을 낙찰받은 사람한테 돈을 냈으면 무슨 권한이 온다 그랬죠? 사용의 권한이 온다 그랬죠? 그다음에 또 무슨 권한이 온다 그랬죠? 처분의 권한이 온다 그랬죠? 근데 내 땅에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죠? 이 건물 주인이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걸 되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건물 철거하고 나가. 그 다음에 뭘?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어떤다? 지료를 줘라. 왜? 지료를 주라는 얘기는 소송을 하고 시간을 오래 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끄는 거에 대해서 방비를 하자는 것이 철거하고 허물 때까지 지료를 내놔라. 이런 얘기.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판사님한테다가 지료를 내놓으라고 하지 않고 건물 철거해라 그러면 판사님 철거하라고만 판결을 내리지 지료를 내라고 내가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로 소송 당사자가 원하는 것만 그 판결을 내려준다는 얘기.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그것만 판단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런 경우를 소송을 할 때 뭘 한다? 철거해라. 철거할 때까지 지료를 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거를 하고 나면은 지분이 2분의 1이니까 반으로 든다? 나누는데 이 집을 나누기가 어려우니까 다 팔아서 어떤다? 돈으로 나누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소송을 했던 겁니다. 소송을 했는데 요것이 지금 요것이 뭐냐면 감정평가사가 이것을 그 경매를 내놓기 위해서 감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집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빨간 집이 있고, 여기에 허름한 집이 있고 있는 것이 있는데,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그 여기 지분권자가 둘이잖았죠. 두 사람이 모여서 합의를 해서 이렇게 어떻게 한다? 분할을 했습니다. 하나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분할을 해놓고, 하나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분할해서, 하나 이렇게 분할해서, 여기 보면 해놓고, 2분의 1 지분권자가 있는 사람이 그 경매가 나온 게 이 두 명 중인데 한 명 지분이 경매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15-3을 이거를 어떤다? 그 빚진 사람이 이거를 갖고 있는 걸로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걸로 해놓은 거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있는 걸로 빼놓고 도로도 없이 해놓고 건물 있는 건 니네끼리 해라고 해서 이쪽으로 집을 해고 이쪽으로 해갖고 우리가 경매가 진행되고 잔금을 내고 나서 봤더니 이런 식으로 분할이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처음서부터 경매를 할 때는 이것을 2분의 1로 받은 거 아니에요? 2분의 1로. 근데 도중에 보면은 이렇게 분할이 돼서 갈라져 갖고 빚을 사람 것이 415-3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잔금을 냈으면 415-3이 냈게 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전체 중에 2분의 1이지. 전체가 2분의 1이죠. 그래서 나도 이런 걸 그걸 좀 당황해갖고 제가 이게 그 여주 시청에 찾아가서 지역과에 가서 이거 왜 잘라줬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경매로 이렇게 진행된 왜 잘라줬느냐 했더니 진짜 이렇게 경매로 진행됐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얘기가 경매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당사자가 와서 잘라달라고 하면 잘라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맞추니까 안 맞추. 틀리죠. 그러면 경매 경매가 시작하면 제일 먼저 판사님이 뭐부터 한다 그랬죠? 압류부터 한다 그랬죠? 압류해놨는데 압류의 행동이 무효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직원이 압류행을 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해줬던 게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원상복구시키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법원에 가서 그러면 그 시청에 있는 지적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다시 여기 법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법원 담당자가 이렇게 보더니 쉽게 이렇게 뭐 잘라줬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415-3의 2분의 1 415-2분의 1 양 두 필지에 전부 다가 2분의 1입니다. 2분의 7. 그러니까 각자의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 필지에 2분의 1인데 그걸 두 필지로 갈랐더니 두 필지 각자의 2분의 1이니까 법적으로는 염려 없습니다. 그러냐? 오케이. 그럼 그대로 갑시다. 그러니까 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걸 더 이상 고치려고 애쓰지 않고 원상복구시키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럼 그대로 이제 제가 소송을 집어넣은 겁니다. 소장을 집어넣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철거해라. 그 다음에 철거할 때까지 치료를 해놔라. 그 다음에 어떤다? 다 팔아서 나누자. 소송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그 소송을 내면은 판사님이 무조건 판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한다 그랬죠? 조정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원래는 그 먼저 번에 봤을 때는 판사님이 성문 명령도 했었죠. 근데 그렇지 않고 건물 주인도 어떤다? 연락해서 나오게끔 해가지고 이제 조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조정으로 넘어갔는데 우리가 이게 이 소송을 이렇게 냈더니
상대편 지분권자 이분에게 갖고 있던 사람이 전화가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 안 하면은 그 땅은 사실은 사돈하고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참 입장이 난처한데 마침 이렇게 돼서 당신 내가 소송을 해줬으니까 저도 이 기회에 이것을 그냥 해결하고 싶습니다. 근데 사돈하고 싸워서 해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끼어서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하고 협조하는 걸로 해서 하고 나도 빨리 어떻다 이거를 다 팔아서 이거 다시 말하면 건물 철거자 다 팔아도 돈으로 나누자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어떤다 돈으로 나누자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다 동의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십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시자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 이제 지금 빨간 벽돌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문제고 그 앞에 있던 그 저기 뭐 아까 허름한 집 있잖아요. 그 집은 자기가 아는 사람인데 그 지분권자 상대편 얘기한 거라면 아는 사람인데 그냥 언제든지 그냥 그 허물어 주겠다고 한다. 그걸 비워주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봤을 땐 거주자가 없었는데 물건은 몇 개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물건 다 치워주고 한다고 그랬으니 그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데 다만 저기 그 빨간 벽돌에 살고 있는 사람은 좀 문제가 되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나와서 어떻게 좀 건물 철거하든지 어떻게 해결 해드렸습니다. 해가지고 연락해갖고 이제 조정할 때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사전에 제가 이제 오늘 어저께 제가 이게 현장 답사한 걸 하나 올렸거든요. 현장 답사 하나 올렸는데 거기 앞에 제목이 뭐냐면은 특수경매의 시작은 현장 답사부터 그리고 못되면은 현장 답사는 이장집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집에 대해서 내가 건물주인을 철거하고 허물고 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상대편이잖아요. 소송 상대자인데 소송 상대자가 경제적 능력이 얼만큼 있느냐를 사전에 알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벽돌을 집으로 괜찮은 집이 없어. 그건 집 닦아 보면 크지 않습니까? 괜찮고 그런 걸로 판단을 했는데 조정실에서 나온 거를 보니까 나이 많이 먹은 노인네와 아들이 나왔는데 아들이 불구자에다가 정신병자.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같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알아서 거긴 여러 명이 살고 있다든지 뭐 경제적 능력이 없다든지 많이 그렇지 않고 저렇게 나왔지만 거기 누구 살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왔는데 우리가 나가서 살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으니까 내가 남의 땅에 이렇게 건물에다가 이렇게 짓고 있는 거는 나도 좀 잘못된 거 안다. 그렇지만 내 집이 여기 있으니까 허물으라고 할 때 허물지 말고 내 집을 어떤다 좀 어떤다? 사주십시오요. 사주십시오. 아니 거기에 정신 박약자의 휠체어를 싣고 나이 한 70 먹은 노인네가 와갖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안 된다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장님.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좀 했는데 보게끔 되면은 그거를 안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상대편 지분권자도 보니까 변호사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이제 법무사한테다 맡겼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뭐 법무사한테 맡길 게 뭐 있습니까? 내가 변호사인데 내가 직접 하면 되죠. 내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처리를 하다가 그 변호사가 처리를 할 바람에 그 결말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유정수 법무사를 통해서 맡기고 유정수 법무사를 통해서 맡겼을 때는 유정수 법무사는 항상 저하고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든가 뭘 하게끔 되면 나한테 미리 얘기를 하고 소송을 판결을 집어넣기 전에 저한테
먼저 메일을 보내줍니다. 그럼 나도 다 검토해봐요. 이런 식으로 소송하자. 그다음에 상대편이 만약에 답변서를 집어넣으면 답변서를 나한테 메일을 집어넣어줘요. 그럼 내가 어떤 식으로 답변하자 그러면은 내가 답변하자는 대로 가지고 법률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만드는 건 난 잘 몰라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오는데 그 우리 수강생이 아니고 제 그 소정경매다 책을 보신 분이더만 책을 보신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뭘 물어보더라고. 뭘 물어냐면은 그래서 입증 자료 해갖고 입증 자료에서 다소통인데 왜 입증 자료를 다소통을 냈냐 물어보는데 나는 입증 자료를 다소통을 냈는지 세통을 냈는지 내가 알아 몰라. 나는 소송을 했을 때에 뭘 갖고 어떻게 소송을 하고 판결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한다는 그 내용만 알지 소송 자체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소송해야 된다는 건 그건 내가 모르는 건 법무사한테 맡겨놓고 나는 법무사를 통해서 나는 이런 것을 이렇게 원한다 하는 것만 전달하면 그건 그대로 그건 내가 원하는 거 어떻다 바꿔주는 거고 바꿔주는 거에 대해서 소송을 했는데 상대편이 답변이 오게끔 되면 그 답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달라 하는 것이지 저체는 난 잘 몰라요. 이건 무슨 뭐 했는데 오늘 이게 보면 결정이 났습니다. 뭐라고 났나? 자 이렇게 됩니다. 결정사항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경매부처 그 대금에서 경매적을 비한 공매 나머지 원고 4분의 1, 원고 4분의 1에게 피고 조국에 4분의 1 분배한다. 원고들은 피고 발기에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시 말하면 거기에 빨간 벽돌이 있는 집을 3,000만 원을 달라고 그랬었어요. 3,000만 원을 달라고 그런 것을 1,500만 원을 지급하자 이렇게 됐거든요. 자, 1,500만 원을 지급하자는 것은 거기에 살고 있는 빨간 벽돌에 살고 있는 어머니와 그 지체 부자여자한테 1,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땅이 두 개지 않습니까? 한 땅은 변호사가 갖고 있고 한 땅은 우리 낙찰자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수강생 낙찰자는 피고가 둘입니다. 하나는 2분의 1 지분권자, 하나는 건물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소송 당사자로 보면 어떤다? 피고가 둘입니다. 그런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판사님이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 주인이 둘이 합쳐서 1,500만 원을 그러면 주고 내보내십시다 한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우리 그 수원이 땅이 워낙에 싸게 잘 샀으니까 1,500만 원 주고 또 그냥 내보내고 건물을까지 우리 거로 만들어서 건물과 땅을 전부 다른 경매로 내놓으면은 그만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없으니까 1,500만 원 정도는 주자. 이것이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정시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먼저 번에는 그 왜 감정평가사가 실수했다 그랬죠. 이번에는 누가 실수했냐면 판사님이 실수한 겁니다. 판사님 뭘 실수했는지 한번 보시죠. 그 부지를 원고에게 인도한다. 원고는 피고 누구에게 대한 나머지 청구를 한다? 포기한다. 원고가 땅 주인 2명이야, 우리야? 우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피고 누구누구와 원고 누구누구는 광 누구에게 1,500만 원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합의는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고는 1,50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나 혼자 1,5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조정실에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야. 땅은 2분의 1씩 갖고 있고 거기에 빨간 지붕이 하나 있는데 집 벽돌집인데 거기에 지체 부유자가 살고 있고 계약 살고 있다 나가는데 어렵다 보니까 이쪽 땅 주인이 750만 원, 저 땅 주인이 750만 원 줘서 그 땅을 어떻게 한다? 있는 건물 주인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정부 다를 팔아서 뭘 한다? 돈으로 그 두 필지 지분을 나눠서 갑니다. 이게 저기 합의사항이에요. 합의사항은 그래놓고 결정문에는 뭐라고 했나? 원고는 1,500만 원을 어떻게 한다? 그 벽돌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 물어주고 나머지 지분이나 여타까지 사인 것도 뭐 이런 거 다 어떻게 한다? 포기한다.
이런 식으로 결정문을 내려주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 결정문 잘못된 거 하고 바로 즉시 이의 신청을 한 거죠. 그랬더니 상대편에서도 그 변호사인데, 그럼 이제 우리 법무사가 이제 다시 이건 그 결정문 잘못된 겁니다. 이거 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해갖고 나도 야, 이거 결정문 잘못된 거다. 이제 얘기했더니 아, 그렇게 됐네요. 하더니 상대편에서 이제 변호사가 아니, 내가 변호사인데 이건 내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된다? 이 뒤처리에 다시 된 건 전 내용을 몰라요. 뒤처리는. 그렇지만 이렇듯이 우리가 원하고 얘기했던 것이 그 결정문에서 달라질 수도 있어서 판사님도 실수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가 등기 보면 여러분이 등기 지분으로 나왔을 때 1이 넘는 경우가 있었죠. 그건 등기소 직원이 잘못한 겁니다. 감정평가를 했는데 이쪽 집인데 저 앞집을 감정평가한 것이었죠. 감정평가가 잘못한 겁니다. 이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2015 타경 14146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이것만 해도 또 얘기를 하자면 상당히 머리가 길고 아파지는데 사실 이것도 제가 그 끝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근데 저도 이걸 처음에 권리 분석을 제가 좀 실수를 했어. 여기 보게끔 되면 뭐가 돼 있죠? 토지만 매각으로 돼 있죠. 토지만 매각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7,400짜리가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4,700까지 떨어져서 5,400에 낙찰을 받았는데 여기 가서 보면 옛날 집이 하나 있고 새로 진 집이 하나가 있고 집이 두 채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렇게 집이 한 채가 있죠? 네. 이거는 옛날 집이고 요 집은 뭐냐면 요 집은 요 근래 진 집이에요. 집이 두 채가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을까요? 여기 이제 집 모양은 저기 뭐야 이게 없네. 여기 이제 있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이거를 낙찰을 받고 우리 이제 수험생이 이제 춘천에 계신 분인가가 낙찰을 받아갖고 저한테 낙찰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는 여기 봤을 때 옛날 집이 한 채가 있고 그 다음에 조립식으로 새로 지은 집이 마당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거의 이 건물 주인이 협상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잔금을 했다고 하길래 제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그 옛날 집에 한 80 정도 들어 보이시는 할머니가 살고 계시더군요. 그 문을 두드렸더니 어떻게 왔어? 그러길래 아, 집을 낙찰받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들어와봐. 들어와서 커피나 한 잔 마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이제 그 안방에서 어떤 그 할아버지하고 둘이서 이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커피 마실 모는 아니다 보니까 아니요, 그거 됐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땅을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물어본 겁니다. 물어봤더니 그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우리 친정집이 아주 부자야.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됐는데 할 수 없지 뭐. 내가 우리 친정집 가서 한 일주일만 들어놓 있으면은 아마 돈을 좀 해줄 건데 그래 이거 땅값 얼마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참 순진한 거야, 그냥. 그래요? 그럼 한 7,400이다 보니까 제가 한 8,000을 부른 거예요. 그럼 좀 깎아달라고 그러면 한 7,000 정도까지만 받고 우리는 빠져나가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8,000 정도만 주신다 그러면은 다시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래? 그것만 받으면 돼? 예. 그랬더니 알았어. 그러면 좀 기다려. 내가 연락할게. 전화번호 하나 가르쳐줘. 그리고 내 전화번호 못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기에는 내 생각대로 그 집이 앞에 집이 좀 괜찮은 게 좋은 게 있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그냥 사실내는 모양이구나. 그리고 제가 우리 낙찰 받은 수강생한테 제가 얘기를 했죠. 그 어떻게 산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조금 기다려봐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남 믿고 기다려야 돼? 알아봐야 돼. 또 알아봐 하는 거긴 그럴 거 없다 하는 거지. 한 열흘, 보름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똑같죠, 제가? 그랬더니 그날도 할아버지하고 같이 막걸리 한 잔 먹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참견을 하더구만, 저한테다가 땅만 샀다며? 예. 근데 건물 주인은 우리 사람인데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 건물은 내가 시집 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시아버지 건데 시아버지한테 내가 이거 산 거야. 그러더라고. 건물만, 땅만 사갖고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땅만 샀어도요, 이 건물, 이거, 철거하시든지 해야 된다 했더니, 누가 마음대로 철거를 해? 그 법배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 할아버지하고 상담할 거 아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 여자분이 먼저 보낸 그 할머니가 나한테 얘기했잖아. 친정집 가서 들어오니까 온다고. 그럼 거기에서 친정집 가서 들어가 있었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래? 너 전화번호 하나 적어봐. 이렇게 왜? 그랬더니 내가 걔한테 요 뒤에 사는 애인데 걔한테 1억 받을 게 있거든. 근데 걔가 언제 준다는지 모르니까 걔가 준다는 날 내가 줄 테니까 그거 준다는 날 전화해갖고 얘기해서 와. 그럼 내가 그날 바로 줄게. 난 진짜인 줄 알고 있거든. 그리고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네. 그래가지고 된다? 이제 전화번호 잘 적어놨다가 내가 지금 바로 전화 한번 하니까 하루쯤 있다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누구신가 해서 내가 진천구 누구에 있는 누구 그 할머니한테 돈 드릴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 있다는 거 얼마나 거냐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참다. 완전히 전화를 툭 돌아버리는 거 많아, 그냥.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얘기야. 그랬을 때 내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할머니가, 했나? 했다가 한 열흘쯤 있다가 다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또 나오시더라고. 반갑게는 만져줘요. 아니, 오늘은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가면 어때? 아니요, 커피 괜찮습니다. 그럼 할머니 사신다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응, 그래? 근데 말이야, 이번에 우리 애가 쳤어. 응? 쳤어. 그 우리 며느리 애고 합쳤는데 걔가 지금 유치원을 운영을 해. 그러니까 걔가 좀 돈이 있을 테니까 걔한테 전화를 좀 들어봐. 나는 진짜로 순진해. 우선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감정 가격이 7,400만 원이었죠. 근데 내가 8,000만 원 달라고 했죠. 네.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서부터 내가 얘기한 돈을 갚을 의향이 있으면은 깎아달라 소리 했어. 그러면 내가 7,400 감정가를 8천만 원 달라고 했는데, 알았어 했을 때는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9천만 원 못 들놓고, 이런 불을 어떻게 내요? 오케이. 무슨 얘기 이해가십니까? 예. 내가 참 순진해, 안 순진해? 우리 나사장님은 저거 받았죠? 우편물. 아직 도착 안 했군요. 그 우체국에서 나한테 문자 왔어. 나정현님한테 오늘 배달되었습니다. 제가 내용은 있을 것 같아요. 참, 그래가지고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내가 한쯤인지 모르고, 그래갖고 그 며느리라는 사람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전화했더니 그 며느리라는 사람도 말을 대꾸 하기 싫다는 식으로 끊더라고요. 그때서야 내가, 이 할머니한테 내가 속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그 할머니하고 같이 술 먹던 막걸리 먹던 그 남자분이 속 얘기한 거야. 무슨 얘기냐면, 네 땅만 받았잖아. 건물만 받았는데 건물 주인한테 이거 어떡하냐. 무슨 방법이 있어? 그건 안 돼. 이런 얘기를 옆에서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보면 그 술을 같이 먹던 그 할아버지만 그렇게 생각해. 그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해. 할 수 없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건물 철거해라, 지어내라. 이제 소동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갔습니다. 제가 여기 봤을 때, 자 보면 뭐가 있냐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소유권이 정순록이 돼 있고 가압류가 515만 원 돼 있죠. 네. 그다음에 임두홍이가 돼 있죠. 소유권을 임두홍으로 바꿨죠. 작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정순록이라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그 살만. 할머니 같은데 네. 그 할머니 거를 압류를 치우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 집을 아들 이름으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워낙에 거짓말을 잘 시키나 봐. 그래갖고 어떤가? 강제 경매로 500만 원이 압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들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할머니 이름으로 돼 있던 건데 이제 바꾼 겁니다. 보면. 근데 여기에 보게끔 되면은 여기 책에 이게 다 나오지를 않았는데 여기에 보게끔 되면 세입자가 하나 있었어요. 세입자가 누가 있냐면 그 앞에 왜 조립식으로 새로 지었다는 집 있죠. 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누구나 하면은 그 집에 그 할머니의 딸하고 사위가 거기에서 살고 있었고 전입자로 돼 있었는데 경매가 들어서면서 그 집에서 들어간다? 나간 거야. 그러면 나는 이제 이 할머니하고 이제 소송을 하고 법적으로 지내야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전입자가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강제 경매이기 때문에 기준 걸릴 땐 늦습니다. 그래야 그래요. 네. 이 전입자가 있을 때는 그 전입자한테 돈을 달라고 물어줘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할머니가 이런 생각이 없다면 법적으로 간다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어갖고 제가 할머니한테 저 앞집에 누가 살아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건 누가 있어? 그러면서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누구야? 하고 소리를 지르더라고. 나오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나오더니 그 문 열어보더니 나가고 없나? 아니 나가고 없나 봐. 여기 누가 있어? 이러더라고. 그래 난 진짜로 살고 있는 줄 알았어. 나중에 가서 이제 소송을 하게끔 되고 싹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딸과 사위가 있다가 경매로 나오면서 이사 가버린 거예요. 나온 걸 보고. 이건 내가 보기에는 그 딸하고 사위는 자기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아.
할 수 없이 이 철거해라, 지려내라가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어도 이 송달은 되는데 이 대처는 안 하는 거예요. 이 말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특수경매에서 제일 어려운 게 BJ 이야기예요. 배째라요. 제일 어려운 거. 그것만 나오면 아주 그렇죠. 배째라 이러니. 할 수 없이 이렇게 배째라는 것은 뭘로 하냐면 뭐예요? 대체집행이라는 판결문을 가지고 대체집행을 해달라고 다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집행하라고 판결문을 받았어요. 그 대체집행을 하려고 이제 그런다?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대체집행해달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제 가서 그 집 상태나 다 보고 예치금을 예치하면은 그러면 이제 가서 그런다? 대체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몇 월 며칠 날 저하고 같이 가보십시다. 하고 우리 수동생 낙찰자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서 할머니한테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대체 집행을 하려고 몇 월 며칠 날 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 집행을 하는 것은 이거는 화물금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려면 소송 당사자와 어떻게 한다?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그 정도 됐으면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을 물으라고 해서 물어놓고 대체 집행하러 갔습니다. 대체 집행하러 갔더니 그 앞에 아까 저기 뭐야 주택이 있다랬죠. 거기 한 3명이 있고 그 막걸리 먹고 있던 남자가 3명 있고 막걸리 먹고 있던 그 방에는 신당을 차려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당 차려놓은 건 저걸 철거한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게 뭐가 문제가 된다면은 아까 주택에 3명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집행관이 물어봤습니다. 당신네들 여기 어떻게 있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날 일당 공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요 위에 집을 지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집을 짓는 동안에 여기에 집을 얻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니 일당으로서 공사하러 갔으면 공사하러 가야 돼. 낮에 집에 있어야 돼. 간다는 날짜에 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행관이 돌아서서 나오면서 나하고 수강생한테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런 소송 하시면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런 소송을 지금 한 500건을 했습니다. 처음에 한 50건 정도는 점유이전 가처분, 처분행위 금지 가처분 해놓고 했었는데 한 번도 써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쓸데없이 돈을 몇만 원을 더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안 하고 진행을 한 거예요. 안 하면 진행하고 났는데 지금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집어넣고 집행한다는 날짜에 다른 사람을 집어넣고 한쪽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점유유전 금지 가처분 안 해주셨습니까? 우리는 저분들을 강제로 내보내면서 어떻게 한다? 강제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돌아간 거예요. 낙찰 같은 당사자가
우리 수강생이 나한테 하고 법무사하고 있는 대로 하고 싶은 분들이 나한테 하더라고. 병신 같은 게 정유정 가천 분지도 모르고 그런 것도 안 해놓고 이런 것을 해놓냐고. 그러니까 하나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응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해봐도 큰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던 것이지 몰랐던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날부로 하시는 말씀이 이 교수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부로 손 띄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 제가 이 집을 찾아갔을 때 집이 비어있는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고. 그 여름입니다. 여름인데 내가 갔다 아무도 없으니까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할머니가 전화를 받아서 내가 먼저 번에 처리했더니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바로 아들을 바꿔주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 여름에 아들하고 어디 놀러 갔던 것 같아요. 아들이 나한테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어머니한테 다시는 이런저런 하시지도 마시고 오시지도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법을 그냥 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체 집행도 해야 되겠다 뭐 이다 해가지고 들어간다 그냥 그대로 집행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낙찰자가 내가 변호사한테 맡길 테니까 그냥 여기서 손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알았다. 그냥 내가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미안하다. 손 띄웠죠. 그러고 나서 2개월인가 3개월 지났는데 어느 변호사가 이제 점유적 금지 가처분을 해놓고 대체 집행들을 갔던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때서야 그 아들한테도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협상을 하겠다고 나한테 전화를 해봤고 그래서 내가 그 아들한테 얘기했죠. 이미 내 손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나한테다가 이제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변호사하고 얘기하십시오. 하고 끊은 적이 있는 물건이 이 물건. 그 이유는 어떻게 됐는지 그 이유를 모르죠. 저기 할머니가 호치를 받고 있으니까. 아니 내가 보기에는 할머니는 워낙에 거짓말을 시키고 네가 땅만 받았으니까 건물 주인한테다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막바지 소송을 해서 판결문까지 다 갔잖아요. 그럼 판결문까지 다 났어도 건물 철거하고 지료 내놓으라고 했어도 내가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한 거죠. 그냥. 그럴 때 마지막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다고요? 제가? 대체 집행. 제가 여태까지 한 10여 년 동안 이 경매 추천 물건을 가지고 하면서 대체 집행하는 사건이 딱 2건 있어요. 2건. 이거 말고도 대체 집행하는 사건이 1개가 더 나오는데 둘을 다 뭐가 문제냐면은 집 주인들이 거짓말을 잘 시킨다는 특징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그 2사람 다 대체 집행까지 갔었죠. 대체 집행까지 가고 이제 대체 집행까지 가려고 하다 보니까 합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대체 집행까지 가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렸고 가격이 이제 들어간 비용도 몇백만 원 이상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의되는 가격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체 집행이 들어간다고 하고 나서 이제 법당을 할머니가 만드는 겁니까? 대체 집행한다고 이제 한번 왔다가 이제 몇 월 며칠에 온다고 하고 나니까 법당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법당 할아버지 만들어 놓은 것도 옛날에도 우리
그 우리 저기 뭐야 수강생들이 이제 낙찰 같은 걸로 뒤처리하고 법당 만들어 놓은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거는 그냥 집행관이 가서 악수랑 다 드러내요. 이게 법당 아니라 법당 할아버지를 만들어 놔도 아무 상관도 없고 그 대집회 집행하는 사람들은 그 대체 집행하러 갔을 때는 이미 법당 정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체 집행을 할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법당 같은 거 없애는 거는 수시로 보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예상하는 근데 그거 갖고는 문제가 될 건 없다. 법당 가지고 문제될 건 없었다. 대체 집행하면 그냥 다 드러내버리는 거야. 그 할머니가 전문적이고. 근데 처음서부터 제가 이 할머니가 그 500만 원의 강제 집행을 대섰다는 걸 제가 권리 분석을 했을 때는 그 할머니를 믿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할머니가 500만 원이 없어서 강제 집행을 당했는데 뭐 땅 주인하고 땅 세부 산 사람하고 협상을 하겠느냐고 500만 원 갚아버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내가 이 권리 분석은 처음서부터 그 뭐야? 지금 그 왜 경매가 나왔고 500만 원이 누구였었고 그것을 정확하게 내가 파악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파악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 것이 제가 문제가 됐던 것이 다만 여기에 있던 그 땅이 상당히 좋은 땅이고 가격은 한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 간다고 하고 그 공인중개사 때 얘기했더니 9천만 원이면 팔아주겠다고 했을 정도로 그 좋았던 땅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파트 4인가? 파트 4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역전하다 이제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는데 이 특수경매를 가지고 낙찰을 받아고 처리하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저한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뭐 이 정도 한 것은 실수한 경매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실수를 했지만은 내가 이런 식으로 만회를 했다는 얘기지 실수를 안 한 거는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뭐는 했어? 실수는 했어. 근데 그걸 어떤다? 만회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런 겁니다. 여기 아예 그 실수한 것이 이거 말고도 또 있어 없어?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많으신 분들의 뭐 추천 물건을 하다 보고 초창기에 추천 물건은 제가 했을 때는 경험도 지금만치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생각지 못하고 실수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낙찰 받았는데 생각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생각대로 잘 안 되면 그 낙찰을 받은 사람이 저한테 와서 야, 이 새끼야 네가 골랐잖아. 네가 책임져. 이렇게 얘기를 하게끔 되면 뒤처리를 해주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낙찰을 받았는데 교수님 강의 듣고 나도 이게 괜찮겠다 싶어서 낙찰을 받았는데 생각지도 않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나도 그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한번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해갖고 어떤다? 같이 해결을 해 나가는 경우는 지금처럼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냥 네가 골랐잖아 이 새끼야 네가 책임져 그렇게끔 되면 되게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러다 보니까 미안하지만 저도 내 책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물건만 추천했고 여러 개 추천한 것 중에서 골르긴 당신이 골랐고 가격도 당신이 썼지 않느냐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나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사실 보면 지금에서는 이렇게 한 10여 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건 낙찰받지 말아야지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
입찰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되겠지. 지금 많이 아는데, 사실 초창기에는 모르고, 그냥, 이거 반값으로 떨어졌는데, 뭐 건물 매각 제외야? 신문이야? 무조건 양 들어갔던 쪽도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사실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내가 지금 지나고 생각하면 그런 분들 조금 미안해. 경험도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식으로 했었나 싶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 화가 나니까 야, 이렇게 네가 골랐지 않냐, 책임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조금 더 그러지 마시고 나하고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해결해 보십시다. 너무 이렇게 역적만 내시는지 아니지. 내가 또 이렇게 했어야지 될 건데, 나는 나대로 힘들면 나만 잘못이냐, 니도 잘못이야. 또 나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거는 이 책에 올라가 있지 않아요. 나도 결과를 모르니까.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이 지금서부터 하는 것은 저하고 어떤다?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끝까지 같이 한 사람들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려운 일이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갔었던 얘기를 지금 하게끔 됐는데 5분만 쉬었다가 10분만 쉬었다가 예. 계속 사요.